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오해받거나 외면당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순자 할머니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70이 넘은 순자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 민호였죠. 이제 막 돌이 된 민호는 할머니에게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이웃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 김씨 아주머니. 잘 만났네요. 이번 주말이야 내 손주 첫돌이지. 초대장이 곧 올 거야.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대와 사랑이 담겨 있었을까요? 손주의 첫 번째 생일. 할머니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마음 한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대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올지 안 올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백일잔치 때의 즐거웠던 모습들.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손주를 불렀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바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지키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나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가족 단톡방이었죠. 가족 단톡에 뭔가 올라왔네? 순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로 장식된 거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돌상, 그리고 무엇보다 한복을 입은 귀여운 손주의 모습까지. 우와. 우리 아기 한복 입으니까 진짜 천사네요. 돌상 준비 거의 다 끝났어요. 내일이 드디어 디데이. 할아버지가 준비해주신 금반지도 돌상에 올렸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댓글들을 더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아, 우리는 2시쯤 갈게요. 저희도 2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잔치가 내일인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이죠. 왜 나한텐 소식이 없지? 혹시 주소를 잘못 적은 걸까?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을 직접적으로 초대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끼리 내일 뵐게요. 기대돼요. 같은 메시지들만 오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을 때의 그 미묘한 소외감 말이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정말로 초대받지 못한 건가? 결국 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불안감을 혼자 안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 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조금 급한 것 같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민아, 엄마야. 민호 돌잔치 이번 주말 맞지?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럼 초대장은 언제 오니? 이웃에게 곧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 또 다시 침묵.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드디어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엔 회사 사람들만 부르려고 했어요. 뭐라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용히 치르려고요. 아직 민호도 어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기대감, 설렘, 그리고 불안감이 모두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손주 첫 돌잔치에 내가 왜 빠져야 하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부르면서 친할머니인 나는 왜 못 부르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민호가 어려서. 어리긴 뭐가 어려. 100일 잔치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 불러놓고 이제 와서 어리다고? 이 상황은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육아에 대한 관점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오해와 상처들 말이죠. 철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아이 엄마도 피곤해하고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럽다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전화 저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민호가 깼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이가 깨서. 그래 가봐. 어차피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됐어. 조용히 치르고 싶다니까 그렇게 해.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은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손주 민호의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던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민호 생일인데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갈 수는 없어도 마음만큼은 전할 수 있잖아. 순자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시장이었습니다. 주말 오전의 시장은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떡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케이크 있나요? 작은 거로요. 케이크요?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손주 생일이에요. 아이고, 그럼 큰 걸로 하셔야죠. 몇 명이나 오시는데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걸로 주세요. 저 혼자니까요. 떡집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장 예쁜 작은 케이크를 골라 포장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케이크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하얀 크림 위에 딸기가 올려져 있고 해피 버스데이라는 글자까지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꺼냈습니다. 케이크 정중앙에 촛불을 꽂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조용한 거실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을 내려와 케이크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100일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케이크 앞에 정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여기 있어. 생일 축하한다. 비록 불러주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여기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의연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소외시킨 것에 대한 원망보다는 가족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사랑이었습니다. 상처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소외되어도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는 마음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0일 때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민호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민호 오늘이 내 첫 번째 생일이구나. 할머니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지금은 할머니가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크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할머니 마음이 늘 곁에 있었다는 걸.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민호야,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줘. 할머니는 조용히 촛불을 불었습니다. 작은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다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불빛이 사라지는 순간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호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더욱 환하게 웃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주말 오후의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순자 할머니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면 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해지면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육아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고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입니다. 철민도 분명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죠. 그리고 순자 할머니처럼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카카오톡 단톡방이라는 소재입니다. 요즘 많은 가족들이 단톡방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디지털 소통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점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단톡방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철민의 갈등은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철민이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엄마, 이번 민호 돌잔치는 저희가 조용히 치르고 싶어요. 아이도 아직 어리고 저희도 부담스러워서요. 대신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함께 시간 보내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 순자 할머니도 상처받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비록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죠. 때로는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이해와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함께 있는 것, 선물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에는 정말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결정에 화가 났지만 결국은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을 사랑하고 때로는 상처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뎌내시는 분들 말이에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철민이 해야 할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큰 선물이 아니어도
작은 케이크 하나와 촛불 하나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안부 인사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